우선 가장 피해야 되는 그런 방식, 다음 세대로까지 증여하는 것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슬레이트하고 네. Are you ready? 알로하, 하와이 공인중개사 브로커 민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회사 리맥스의 호놀룰루 지점 총괄 브로커 민용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리츠 칼튼 와이키키인데요. 오늘 녹화 장소는 와이키키 비치 호텔 중 가장 많은 럭셔리 스위트룸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와이키키 리츠 칼튼 호텔 레지던스의 3베드룸입니다. 거실과 방에서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아주 넓은 발코니가 특징인 곳이죠. 한국에서 뉴욕에 가시는 것보다 하와이로 가는 시간이 더 짧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치적인 장점, 그리고 날씨, 그러니까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고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여유로운 환경도 큰 장점일 수 있죠. 그래서 하와이가 글로벌 마켓이죠. 투자를 하시는 목적은 다 다르죠. 근데 하와이는 글로벌 마켓,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파라다이스고 또 미국 달러, 안정적이죠. 그래서 보통 부자들은 자산의 일정 비중을 항상 달러로 확보하고 있죠. 또 임대 수익, 또 주택 가치 상승, 한국 부동산의 불안정, 이런 것에 회의를 가지는 분들이 하와이 부동산에 투자를 꽤 많이 하고 계시죠. 또 한국인이 하와이의 집을 구매할 때 미국인이 하와이의 집을 구매하는 거랑 세금 차이가 없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그런 것도 전혀 없죠. 그래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죠. 물론 부동산을 소유하실 때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하와이의 재산세는 다른 타주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재산세 세율 그리고 계산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외화 반출, 금액의 한도가 없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고가의 부동산도 안정적인 자산의 확보를 위해서 하와이에 많이 구매하시죠. 그래서 요새는 큰 자본이 하와이로 오다 보니까 또 한국분들 증여, 상속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평소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많이 질문 주시는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오늘 자문을 부탁드린 분은 미국 변호사 존청님입니다. 자, 그럼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문으로 부탁드린 존청 변호사님은 유튜브로도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미국 변호사신데 모시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기 이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드리는데 이제 존청 변호사님의 이력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변호사와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프랙티스를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주로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한국, 미국 양구에 걸쳐서 필요한 여러 법률상의 또는 세무상의 이런저런 니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께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회사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쪽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사무실을 두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 지역들, 미국 내에 조지아다, 알라바마다, 뉴저지, 텍사스 이쪽으로도 좀 많이 진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전체를 하시겠네요, 곧. 네. 제가 잠깐 이제 그 변호사님의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를 취득하신 후에 한국에서도 분명히 성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셨을 텐데 미국까지 또 오셔서 또 회계법, 또 법학까지 다 공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군대를 카투사 이제 미군 부대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좀 미국에 나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되면서 이제는 미국에 온 지 한 20년이 된 거예요. 와, 20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하시게 되어서 네. 여러 가지 지식이 많으실 텐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하와이에서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고객님들께서 뭐 증여, 상속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 먼저 증여자 그리고 수증자의 뜻을 한번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증여자는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내가 내 아들에게 주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가 증여자가 될 것이고, 수증자는 받는 사람이죠. 리시피언트니까 이 경우에 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물어보시려고 하는 것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국적이라던가 어떤 세법상 거주자, 어디에 거주자냐에 따라서 여러 또 한국, 미국 간의 세법이 막 복잡하게 맞물려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 고객들도 그렇고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국에서 또는 뭐 미국에서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에서 하와이 부동산에 대한 구입을 관심을 갖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국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와이의 부동산을 사서 뭐 최종적으로는 투자 부동산으로서의 임대 수입이라던가 뭐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을 통한 투자 수익도 기대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산을 다음 세대로 가장 텍스 이피션하게 증여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실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인, 그러니까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증여자가 되고, 그리고 수증자는 글쎄요,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는 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아들, 딸들일 수도 있을 테니, 그때는 이제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냐 아니냐에 뭐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 세법상으로는 수증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받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증여자, 주는 사람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주는 사람이 거주자라면, 증여자가 거주자라고 하면 사실은 일단 그 증여자가 증여하는 그 자산이 어디 있느냐와 무관하게 다 과세가 된다라고 보는데, 그 말은 뭐 저처럼 또는 민 선생님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 증여자가 될 경우에는 모든 증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세한다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해서 평생 동안 내가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그 총 누적액이 뭐 현행법상으로는 한 1,300만 불 돼요. 2023년 기준으로. 그 금액을 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과세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증여를 하면 과세 대상 증여이긴 하지만 그 총 누적액이, 평생에 걸쳐서 하는 누적액이 1,300만 불을 넘지 않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과세액은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신 한국분이라 그러면 그들에게 적용되는 미국 증여세법상의 규정은 미국인이 아닌 증여자가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이 미국에 위치한 유형자산일 경우에만 미국 정부가 과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 만약에 부동산을 바로 사서 그걸 증여한다 그러면 아쉽게도 바로 증여 대상 거래로 보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죠. 그럼 증여세가 크겠네요. 증여세는 높죠. 그리고 연방세만 놓고 봐도 이 면제점을 넘어서는 증여에 대해서는 한 35%부터 시작해서 지금 40%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주에 따라서는 주에도 또 추가의 증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그런 주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뭐 추천해 주실 절세 방안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의 수준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우선 가장 피해야 되는 그런 방식, 지금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또는 투자 이후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까지 증여하는 것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사실은 있다면이 아니라. 그랬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택하는 방식은 직접 부동산을 사서, 말하자면 내가 한국에 계신 홍길동 씨가 그대로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가능하면 법인 그리고 트러스트를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증여 상속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국인들도 쉽게 트러스트나 또 이런 뭐 회사를 열 수 있나요? 미국에서? 예, 뭐 법인을 설립하거나 트러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이 설립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불가능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실질적으로 뭐 해외에서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제가 홍길동 씨가 부동산을 하와이에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외국인, 비거주자이죠. 홍길동 씨는. 부동산을 사서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이거는 앞서 얘기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미국에 위치한 유형자산의 증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세한다. 거기에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유형의 자산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치면, 예컨대 뭐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100만 불의 자본금을 내 설립된 법인에 넣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게 하면 결국 효과는 똑같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느냐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을 내가 100% 소유하느냐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건 미국에 위치한 무형자산이 되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이게 비과세가 돼요. 굉장히 이게 장난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직접 소유하는 것 대비 법인을 통해서 간접 소유, 실체는 똑같은데 그것만으로도 미국에서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속까지 얘기가 되면 더 복잡해지긴 할 텐데 그것까지도 감안하면, 왜냐하면 사실 변고가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 뭐 없어야겠으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을 전문으로 하는 입장이다 보니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에 뭐 또는 비즈니스에 투자를 했다가 변고가 생겨서 이제 서울에, 한국에 남은 그 가족들이 이거를 다시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도와드리는데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법인 플러스 트러스트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죠.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스마트할 수 있겠네요. 그런 방법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화 반출을 할 때 법인을 먼저 만들고 반출을 하나요? 아니면 먼저 부동산을 구매 후에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바꾸는 게 나을까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물론 지금 현행법상 한국에서 10만 불까지, 연간 10만 불까지는 뭐 이런저런 거 묻지 않고 송금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 금액이 지난 8월인가요? 8월 말부터 금액이 올랐는데 그 이상의 금액이라고 치면 당연히 그럴 테니까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직접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 내가 송금합니다 라고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명목상의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설립한 법인이지만 거기에 내 지분 투자를 위해서 보내는 거니까요. 결국 물어보신 것에 대한 답은 내가 먼저 법인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송금을 진행할 때 외국 환은행이라고 하잖아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다 있을 텐데 거기에 담당자들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내가 그 주식 발행 계약서라던가
회사의 정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함으로써 진행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 허를 찌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보시죠. 일격을 가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계신 투자자, 잠재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 해외 송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거나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견 가지시는데 그걸 뭐 무조건 쉽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떤 투자를 위해 송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뭐냐면 한국에서 돈이 나오는 것과 그리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싱겁죠?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일단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요. 어떤 프랙티컬한 면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뭐 우리나라가 뭐 이상한 테러 국가도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송금을 받고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겪어본 적 없다. 없다이고요. 여하한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한국에서 한국 밖으로 나가는 문제일 텐데요. 그거 역시도 두 가지 허들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첫째는 그 나가는 대상이 되는 자금이 세금을 다 낸 돈이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텍스 클리어런스, 세무서에서 이런 출처에 대한 증명, 이 서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뭐 10억까지 보내는데 문제없다. 이런 어떤 텍스 클리어런스를 받는 건데 그게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 거냐라는 것 또한 소명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줌으로써 이러이러한 목적이라는 게 소명이 되고 또는 내가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내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대한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소명하면 어렵지 않다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돈이 세금을 다 낸 돈이다라는 것을 클리어런스를 받는 것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각각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소명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다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럼 트러스트 혹은 이제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미국 부동산 소유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기업가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데서 이제 수입을 내고 뭐 예컨대 그걸 미국 부동산 또는 미국 주식, 미국 비즈니스 인트레스트 회사에 투자를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나머지 가족들은 뭐 유학을 온 어린 자녀도 있지만 다 이제 배우자는 한국에 계신 그런 상황이었었고 근데 갑자기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뭐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세금의 문제가 있고요. 세금보다 또 그 이상으로 번거로운 이 유언 검증 절차라는 게 있어요. 세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외국인이라 해도 미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는 내가 외국인이 돌아가셨다 했을 때 미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는 또한 미국 정부가 과세 권한을 갖거든요. 그러니 이 경우에 트러스트를 통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컸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중요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라면 한국의 상속 제도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거는 한국어로는 유언 검증 절차라고 부를 텐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예컨대 홍길동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유언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남긴 유언이 정말 이 사람이 남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남겼고 그게 법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들어서서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이제 프로베이시라고 하는데 주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로 몇 억, 한 15만 불 이상의 그 상속 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정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굉장히 번거롭고
남은 사람들이 최종적인 그 법원 절차를 마치고 상속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시간,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리고 번거로움, 거기에 드는 비용 등등을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뭐랄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그 트러스트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실제 여러 미국에 위치한 자산들을 트러스트로 옮겨 놓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베이시라는 걸 다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대비가 없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제 케이스에서는 한국에 계신 배우자분께서 저희를 고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단계별로 미국에 와서 뭐 이런저런 거를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총 막 2년, 3년 걸리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번거롭더라.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설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안 해놓고 뭐 없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매각하거나 아니면 그걸 증여로 끝내거나 하면 그런 상속의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준비해 놓으면 이게 코스트 베너핏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코스트 뭐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와 같은 장치들을 미리미리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미국인 자체도 프로베이스를 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래서 미국인들도 트러스트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부동산을. 하물며 한국 분들은 외국인 신분으로서 트러스트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최악의 경우네요.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나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없이 이제 확실하게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트러스트도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변고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 재산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느냐라는 그 목적만 놓고 보면 그 목적에 충실한 트러스트는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쉽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공하는 효용 자체가 아까 얘기한 그런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니까 내국인의 경우, 미국에서도 미국인들의 경우도 그걸 반드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여기 터전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겪는 사례들 중에는 외국에 남은 가족들이 그 재판, 그와 같은 법원 절차 때문에 그때그때 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고객님들께서 뭐 임대 소득이나 뭐 매각하실 때 소득이 발생할 때 외국인한테 유난히 불리한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적용되는 그 투자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법이 내국인보다 더 불리한 게 있다라고 들었다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에 대한 일단 간단한 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예요. 그러면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 투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거쳐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좀 더 복잡해요. 좀 더 번거로운 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내국인이 부동산을 매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100만 불에 팔면 그냥 100만 불 받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양도세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부동산을 팔아서 100만 불을 받는다고 하면 그 100만 불에서 이 원천징수로 15%를 해서 IRS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외국인이니까 매도가액의 15%를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냐. 아니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원천징수인 거예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결정이 되면 원천징수 된 거하고 비교해서 그 실제 과세 부담액과의 차액을 내가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적용되는 최종 세액은 똑같은데 외국인한테는 원천징수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왜 원천징수를 외국인에게만 요구하느냐. 그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미국의 국세청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냥 판매가액 다 받고 도망가 버리면 과세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 그런 식의 컴플라이언스 룰이 더 있다. 인데 그게 오해가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과세 부담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인 거죠. 그럼 부동산을 매각 후에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고 이제 원천 징수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나머지 돌려받은 금액을 또 한국에 가져와야 하는데 이때 또 이중 과세가 있을 수 있는지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런 거겠죠. 한국인이 외국의 부동산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 그때 발생하는 미국에서의 그 부동산 소득이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느냐일 텐데요. 뭐 제가 한국의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서당계로서 한국 규정도 잘 알고 있으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한국인은 내가 오너가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뭐 그게 임대소득이건 양도소득이건 그래서 그와 같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도 과세 부담이 있고요. 그러나 외국세 공제라는 컨셉이 있어서 미국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부담한 세금을 한국에서의 세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감하는 그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으로서 그게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인 거죠. 로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번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수준을 높여서 얘기를 하자면 이걸 법인 또는 트러스트의 형태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한국에서의 과세 시점을 상당 기간 미룰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 미국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법인이니까, 미국의 법인이니까 이 내용은 실제 그 법인의 활동에 따라서 물론 한국법의 결정 방식이 영향을 받긴 하겠으나 큰 그림은 미국 법인의 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그 자금이 배당을 통해 한국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과세가 이연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뭐 외국인 신분으로서도 충분히 증여나 상속에 그러니까 트러스트나 회사를 열어서 세이브하는 이런 절세의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뭐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이 갖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명백하고 또는 그에 대한 가치를 동의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투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좋으냐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은 그와 같은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서의 투자냐, 법적인 면에서건 법적인 리스크의 측면에서건 아니면 과세 면에서건 그 밖에 다른 컨비네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주지하고 투자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존청님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거든요.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상담을 받았고 그래서 너무 네. 도움이 되어서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 미국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죠.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청님의 채널을, 하와이 부동산 구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 리맥스 호놀룰루 지점 총괄 브로커 저 민용에게 연락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